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번 달에는 특히나 좀 중요한 게 포인트를 짚는 것이 쓰기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쓰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들 이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머릿속에서 이제껏 배웠던 것들 중에서 진짜 시험 보러 가기 착 직전에 머릿속에 딱 정리할 수 있는 쓰기 포인트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쓰기는 한 문제당의 배점이 크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점수를 굉장히 많이 잃어서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을 갖고 봐야 되는 쓰기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 많은 문법들을 머릿속에서 막 꾸역꾸역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딱딱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탁 집어서 머릿속에 넣어서 정리할 수 있게끔 한번 대비 특강 진행해 볼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쓰기 핵심 전략입니다. 제가 도식화시켜서 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는 어떻고 중요한 문법 몇 개 딱 뽑아서 이것이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지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진짜로 짧은 시간 동안에 딱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구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아무래도 뭐 3급이 됐든 4급이 됐든 이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중국어 문장이 딱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머릿속에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상 그 고사장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배열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단어들을 딱 봤을 때에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서 문장을 써야 할까? 처음에 주어부터 해서 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써야 할까 하다 보면 오류가 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서로 짝꿍되는 것들끼리 붙여놔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3급, 4급, 5급, 심지어는 6급에 작문할 때도 항상 정말 전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더 뒤에는 명사, 헌전 등의 정도부사 뒤에는 형용사 머릿속에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 4급의 쓰기 파트에서 우리가 작문을 할 때나 5급의 작문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거든요. 만약에 동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를 찾는다던가 형용사가 나오면 앞에 헌을 쓴다던가 명사가 나오면 더를 써서 수식을 시켜서 문장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던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더 뒤에는 명사, 헌천 페이창 뒤에는 형용사 넣어야겠다라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로 한번 바로 파악을 해볼게요. 아무리 머릿속에 이론으로 넣고 있고 예문을 본다고 해도 예제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3급보다는 단어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딱 쫄릴 수가 있어. 어떡하지?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왜냐면 다 단어로 문장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올 때랑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랑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4급 때부터 키우셔야지 5급, 6급으로 갈수록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부우엔 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점원이나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몰라도 점원인지를 몰라도 유행이니까 사람이겠구나. 르칭 하면 친절하다라는 기초 단어죠. 형용사죠. 또 그다음에 비较, 나, 지야, 디엔더. 일단은 더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해결 보고 갈 수 있겠다. 더 뒤에 명사가 오는데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또랑 비지어가 명사가 아닌 건 아시죠? 부우엔이랑 같이 붙여놓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비지어가 비교 또는 비교하다라는 명사나 동사로 쓰이는 경우보단 비교적 뭐뭐하다라는 정도부사로 쓰여요. 그러니까 헌을 제가 일부러 예시로 안 가지고 온 것은 헌이나 쩐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헌이나 쩐이나 같은 선상에서 올 수 있는 정도부사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걸 짚어봤죠. 헌전 뒤에는 그냥 형용사 쓰면 되잖아요. 근데 헌전이랑 비슷한 맥락의 정도부사를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비교적 친절하다 붙여놓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나지야 디엔더 그죠? 服务员都比较热情 굉장히 친절해. 그래서 더 플러스 명사, 比较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냥 딱딱 쪽집게로 이 포인트만 딱 기억을 하세요. 장황한 문법이 아니고요. 수어랑 목적어 한꺼번에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급까지
끝까지 가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말을 할 때 주어부터 시작하니까 주어부터 시작하시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건 제가 이제 지난 대비 특강에 쓰게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아무래도 그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숫자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1번부터 해서 2번 막 이렇게 쓰시잖아요. 하지 마시고 수로 목적어를 찾은 다음에 주어를 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보시면 登记手续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속이에요. 가죠. 샤올리가 있죠. 뿌넘은 어차피 뭐뭐 하지 않는다. 주어 뒤에 붙여놓으면 되고 빤이 나와요. 빤이 처리하다예요. 수속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짝꿍은 뭐예요? 빤이랑 쇼쉬가 짝꿍이 되는 거예요. 수속을 밟는다, 수속을 처리한다. 그 수로 목적어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시는 게 빤쇼, 쉬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요. 나중에 5급에까지도 적용이 되고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쓸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하실 때 같이 나오는 수로랑 목적어는 표시해 놓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결하면 돼요. 일단은 빤, 떵지, 쇼시만 해놓고 앞에만 정리하면 되거든요. 중국어는 시간 순서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처리하는 거지 처리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곳에 가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취를 먼저 쓰고 앞에 이제 그러면 샤올리 뽀넘으로 수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중요한 건 앞에서부터 주어를 잡기 시작하지 말고 수어랑 목적어로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를 수습을 하면 정답률이 높아지고 문제 푸는 그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도보호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정도보호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상은 목적어의 위치 등으로 해서 틀리기 굉장히 쉽고 헷갈리기 되게 쉬운 부분이라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은 더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면 좋을 포인트라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더가 붙어 있는 경우를 신경을 쓰셔야죠. 정도보호, 그럼 뒤에 정도나 상태를 설명한다라는 거. 보시면 可凶了 근데 뭔지 모른다 쳐도 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죠. 그다음에 더가 나왔어요. 그리고 탐원이 나왔고 좌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급이랑 4급이랑 5급이랑 짚는 문법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붙여서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확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다 똑같아요. 3급에서도 정도보호 설명하고 4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어휘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문법의 맥락은 똑같은데 더를 어디다가 붙여야 되는 거야? 이거 정도보호인데 근데 그 시험 뒤에는 이미 짝꿍이 러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더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더는 좌우 뒤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타만 좌우더 해놓고 얘 어차피 러가 끝에 있으니까 얘가 말다툼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심각하게 했다라는 단어인데 좌우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요. 거시용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단어라서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4급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도 유추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절대로 쫄지 마시고 얘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누구랑 짝꿍인지만 생각하시면 단어 어려워도 걱정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도보호에서 가장 이제 너 틀려라, 틀리기 쉬워, 헷갈리지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어의 위치예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 같은 경우는 보호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뭐 결과보호, 가능보호, 정도보호, 실황보호, 동량보호 되게 많잖아요. 방향보호. 근데 보호의 존재의 이유는 수러예요. 수러를 옆에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러 옆에서 절대 안 떨어져요. 근데 원래 수러는 목적어랑 짝꿍이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밀려요. 그래서 수러는 무조건 보호랑 같이 붙어 있어서 목적어가 또 근데 너무 밀리면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앞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너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조동사일 수도 있겠어요. 내일하는 조동사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너가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면 정도보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뽀怎么样? 뭐 별거 아니야. 에이 뭐 그럴 거 없어. 별거 아니야. 뭐 이런 뜻이고요. 하위 나오고 타 나오고 슈어가 나왔습니다. 동사로 추정되는 건 지금 슈어밖에 없잖아요. 슈어에다가 뒤에 더를 붙이면 정도보호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뽀怎么样을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몰라도 더 뒤에 정도를 나타낼 건 한위가 오거나 타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도나 상태는 형용사나 뒤에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뭔지 몰라도 쉬웠더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그럼 앞에 이제 타를 쓰면 되잖아. 걔가 말을 그닥 뭐 그렇게 대단할 거 뭐라 할 거 없을 정도로 말을 해. 그러면 중국어는 어떻게 해요? 니네 둘을 내가 못 갈라 넣으면 앞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항위가 앞에 붙었다는 거. 그래서 쉬웠더 뒤에는 상태나 정도 나오고 한위는 그럼 그 쉬워 앞에 내가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어는 수러랑 짝꿍, 목적어 나 자존심 상해, 정도는 내가 무조건 앞에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자문 보도록 할게요. 받자문을 제가 강사를 하면서 아주 이제 기초부터 이제 고급까지 하면서 받자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받자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의 구조고 또 고급 문법에 사실은 속하거든요. 말을 할 때 이제 받자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받자를 가지고 쪼를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잖아요. 배열하기 시험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도식화시켜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은 받자 위주로 볼 거예요. 바가 을이죠. 목적어를 받자 뒤에는 명사를 딱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이 펜을 책상 위에 놔 친구한테 빌려줘 이런 행동의 처리가 들어갈 때 이제 받자를 쓰는데 받자 뒤에 그럼 목적어를 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수러를 쓰는 거예요. 얘를 내가 놔 펜을 들어서 놔. 근데 그 뒤에 결과 걔가 테이블 위에 있어. 아니면 친구한테 가 있어. 아니면 이 펜 자체가 뭐 어떻게 돼서 어디로 보내졌어 라는 식으로 짜이나 따오나 게이나 정 등으로 결과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 펜을 들어서 얘를 어떤 행동을 딱 했어. 근데 그 뒤에 결과가 쭉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짜이나 따오나 게이나 청이 같이 온다라는 건 지금 시험 보기 직전에 딱 머릿속에 넣고 가면 사실 안 까먹고 딱 문제 풀 수 있게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쇼지 핸드폰이죠. 쪼지 샹이 붙어 있네요. 니 비에 너 하지마. 바 뒤에 목적어 하나만 올 수 있는데 샹이 들어갔으니까 너 탈락. 쇼지 넣어야 돼. 방 짜이가 들어가 있네. 짜이 뒤에는 보통 방위사 같이 오니까 너랑 같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구나. 배열하기는 무조건 짝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주어부터 치고 들어가서 1번 만들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짝꿍 붙여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핸드폰을 놨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 테이블 위에 있어 라고 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거 하지마 라는 건 그 앞에다가 비에를 쓰면 되는 거고요. 받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 하나부터 제대로 정자세로 딱 앉아서 문법 다 공부하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받자 하나만 갖고도 1시간 강의가 가능해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엔 딱 이거 도식화시켜서 머릿속에 딱 넣고 가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바 A方在B上 정도는 관용어구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물론 이제 5급이나 6급이나 조금 더 어려운 급수로 가게 되면 뭐 베이자라던가 조년문이라던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을 내가 딱 보고 가는 정리하는 상황에서면 연동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연동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급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장문을 쓰거든요. 그러면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법을 안 쓰고 연동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연동문이라는 건 동사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순서대로 행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라는 건 식당에 간 다음에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다라는 거. 취공유엔 공원에 가고요. 페이지에 그 누나를 데리고 그 다음에 싼뽀 수러가 3개가 나오면 순서대로 누나를 데리고 같이 그 다음에 공원에 가서 그 다음에 산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동문은 중국어에 되게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문형이기 때문에 이참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사가 도대체 몇 개야? 시간 머릿속에 떠올려야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부사나 조동사나 개사구는 그럼 어디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누나랑 같이 공원에 산책을 가잖아요. 그게 하나의 딱 행동이에요. 근데 그걸 해 마라, 뭐 하는 중이야, 할 거야 그런 건 다 그 제일 앞에 쓰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시면 돼요. 자, 좀 볼게요. 뿌넝은 일단은 조동사 하지 말아라 부사어죠. 롱슈에 하면 찬물, 우어, 시자오, 융이 나왔어요. 그러면 동사가 일단은 융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자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융에 해당하는 목적어는 찬물, 시자오는 목욕하다가 딱 성립이 되는 거죠.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목욕을 하고 찬물을 쓰진 않잖아요. 그죠? 찬물을 사용해서 목욕을 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쓰시면 용冷水 해놓고 시자오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뿌넝이나 뿌간 같은 표현들은 어디다가 넣어야 된다?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 이건 뿌넝도 여긴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뿌간, 감히 뭐뭐 할 수 없다라는 표현 이런 것도 같이 두 개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시되어 있는 건 뿌넝으로 되어 있지만 뿌넝이나 뿌간이나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사어 자체를 첫 번째 수로 앞에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뿌간 같은 경우는 감히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어려운 표현인데 몰라도 뿌가 있으니까 부사인가 보지. 그러고선 앞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 오늘 두 가지 표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비 특강 오늘 저의 강의의 목적은 정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때까지 배웠던 막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좀 깔끔하게 쳐낼 거 쳐내고 진짜 시험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포인트를 내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딱딱 도식화시켜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한 거라서요. 자, 배열하기에서는 기본 구조라던가 아니면 아무래도 우리가 기본 구조를 얘기할 때에는 더 뒤에 명사, 헌점페이창된 형용사, 그리고 우리가 수어랑 목적어 잡아야 된다라는 거, 정도보어, 받자, 연동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요. 시험 현장에서 빡 써먹으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희망하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